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서 큰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새 뭐 코인 시세도 별로 재미없고 별다른 뉴스도 없으니까 즐겁게 보내시다 보면 코인은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오늘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코인이 크게 갈 수 있다는 좀 근거를 가져와 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새 뭐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딱 하나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한 해 만에 해가지고 거의 모든 뭐 실시간으로 계속 기사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머스크에 대한 특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저 꿈에서도 머스크 만났고요. 머스크로 거의 빙의해서 한 2박 3일 동안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트위터에 정말 진심일지 어, 고민을 해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고 그게 논리적인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저는 진심이라고 보고 거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뭐 테슬라나 트위터 주가까지도 다 떨어뜨려 가면서도 왜냐면 현금이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추진을 하는 게 이유가 있겠다. 정말 오래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전부터 저희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재미를 되게 많이 보신 분인데요. 20년 4월쯤에 원유 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뭐 마이너스까지 선물 값이지만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트위터로 막으셨죠. 한마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군들 이 해군들이 이란 이 함선들이 뭐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는 것 같으면 다 쏴버려라 해가지고 이제 물류가 좀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유값이 마이너스 7%였는데 하루 이 트윗 올리고 바로 20%까지 플러스 20% 폭등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트위터로 거의 뭐 정치도 하시고 국정 운영을 다 하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너무 트윗을 많이 하셔가지고 추가 선동 위험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되고 또 그래서 좀 화가 나셔갖고 이제 내 거 만들겠다 해가지고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를 만드셨고 1.8조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뭐 기능이 문제가 되고 뭐 좀 버벅여서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트위터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분이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분은 SNS 하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머스크에 비하면. 왜 그런지는 이제 추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트위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머스크는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언론들은 계속 트위터 인수의 의도에 대해서도 계속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막 표현의 자유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리고 뭐 트위터는 인종 정치 등과 관련해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뭐 불만을 드러낸 적도 있고. 그래서 내 제안은 이제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뭐 54.2불인가 뭐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뭐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고해야 할 것,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플랜 B도 있다고 그러고 엄포를 놓기도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 뭐 민주주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한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뭐 지금 재밌죠. 머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기사가 뭐 술술술 몇 개씩 나오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언론이 세계 1위 부자, 세계 최고 1위의 부자 머스크의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인류 최초로 3천억 불을 돌파한 정말 최초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머스크를 되게 우습게 보고 쉽게 보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분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세계 최고 부자지만 현금이 없답니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트위터를 어떻게 살까? 불분명하다. 자금 조달 계획이. 물론 이분은 307조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거의 다 주식이고 캐시푸어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도 뭐 25%까지 밖에 안 나온다. 주식 가치에. 참 누가 누굴 걱정하나요? 이거 참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머스크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인수 계획에 곧 새로 발표하는데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뭐 트윗 계속 날리고 있어요. 뭐 Love Me Tender 노래를 부르면서 투자자 뭐 누구 나랑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도 오늘 아침에 날렸던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 형이 코인계에서도 핵인싸입니다. 핵인싸. 뭐 친구가 없을까요? 돈이 없나요? 아닙니다. 뭐 찰스 홉킨스도 이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게 너의 오퍼가 뭐 거절된다면은 나한테 알려줘. 나는 이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저스틴 선은 너는 54.2불인가 이렇게 트위터를 산다고 했지만은 나는 60불에 사겠다 한 주당. 난 그 정도로 나도 진지하고 그리고 트위터가 이렇게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0불에 사가지고 이 플랫폼을 한번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한번 능력을 발휘하게 해보겠다. 약간 허풍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코인계에서도 머스크의 이런 계획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2박 3일 동안 제가 고민했던 그 계획들. 머스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재산 분포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현재 재산은 뭐 307조, 뭐 320조,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죠. 환율 때문에. 300조라고 그냥 잡고 테슬라를 대충 그냥 한 220조.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도 있고 뉴럴링크, 뇌 연구하는 그 스타트업 회사 있잖아요. 이거 뭐 보링 컴퍼니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법인이 산 거 포함해서 대략 5조에서 6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찾아봤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도지 조금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 현재 재산은 그래서 300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래 재산은 암호화폐로 구성을 할 것이고 그 중에 최소 반 정도는 이제 코인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한 100조 정도, 이더리움 30조, 도지코인 20조 정도,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테슬라 등으로 150조 정도를 채울 텐데 왜 이렇게 할지, 그리고 이 매개체로 트위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지 그거는 한번 천천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추론, 제 논리에 앞서서 이 머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TMI라고 좀 과다한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신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마이클 셀러를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에 대해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한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100만 달러를 그냥 뺏겼어요. 그 뺏긴 사유는 말씀드리면 그냥 경제가 어렵다인데 쉽게 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자본 통제법을 사용합니다. 내 돈을 그러니까 셀러 돈을 미국에 송금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아르헨티나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달러로 이제 보관을 했죠. 100만 달러를.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첫째 날에 정부는 모든 은행의 계좌에 외화 보유를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달러도 외화니까 이제 100만 달러를 페소로 다 바꿔버린 거죠. 강제 환전을 시켜버립니다. 이 페소를 그 둘째 날에 달러 대비 10분의 1로 평가 절하시킵니다. 오, 우리로 하면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10,000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이너스 한 90%간 거죠. 그리고 10만 달러의 패서는 또 이유 없이 묶입니다. 100만 달러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뭐 준비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그냥 뺄 수 없고 그리고 매년 5에서 10%가 페소가 평가 절하가 됩니다. 이 100만 달러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무 화나죠. 마이클 셀러가 이제 변호사한테 뭐 출금을 할 수 있냐? 금으로 살 수 있냐? 금으로 사서 나갈 수 있냐?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트라도 사서 그럼 캐리비안까지 몰고 가자. 이거는 환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다들 마이클 셀러를 미친 사람 보듯이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일들이 똑같이 레바논에서도 일어났죠. 정말 이 루트가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 이 10분의 1이 5분의 1로 평가절하됐다. 요거 빼고는 레바논이 다 똑같이 실행이 됐고요. 터키에서도 받고, 러시아에서도 최근에 받고, 나이지리아. 이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은 인류 최상위의 재산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사고, 빚내서도 사고, 빚의 빚으로도 사고, 결국은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이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뭐 머스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건데 일단은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경험을 일단은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제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하냐?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다 혐오의 대상이고 또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과 부유세의 압박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도표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22년도에 한 2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빌리언웨어들은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불어난 거죠. 뭐 다른 부자들 많이 있는데 유독 일론 머스크는 혼자 튀죠. 다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8.5배가 늘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니들만 재산이 이렇게 불려나? 이러면 이제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처형해야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자진납세까지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에 우리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힘든데 부자들은 뭐 처벌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열받죠, 서민들은.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 이제 2011년에 그래서 버핏은 스스로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일반 버핏세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진 납세예요, 말 그대로. 나는 17.4%밖에 안 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자진 납세만큼 할 만큼 압박이 큰 겁니다. 부자들은. 이 부자에 대한 혐오에 대한 머스크도 당연히 똑같이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부유세
부유세를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밀고 있어요.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압박이 당연히 되죠. 이 부유세나 억만장자세라는 거는 채권과 주식 등 모든 미실현 소득에 대해 최소 20%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팔아야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통해서 이제 440조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뭐 팬데믹 상황에 세계 2위 베이조스는 개인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제 열받는 거죠, 개미들은, 서민들은. 근데 어찌됐든 요걸 도입하면 일론 머스크는 61조를 내야 돼요. 베이조스는 43조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 61조를 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트위터 인수비용 54조보다는 비싸죠. 부유세를 내는 게. 7조 남는 거예요. 이거 안 내고 트위터 사면 7조가 남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트위터로 이걸 안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트위터 인수 이후에 두 가지 이유로는, 간섭받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비상장 SNS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머스크는 18년에도 테슬라에 대한 상장 폐지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18년도에도.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주당 얼마에 인수를 하겠다. 테슬라를 전체를 뭐 사버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급등했던 것까지도 똑같고, 주가가. 왜 이렇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맘스터치라는 치킨 주식이 상장 폐지를 최근에 선언을 했어요. 물론 맘스터치는 이제 뭐 신속한 의사결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언론이 볼 때는 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각할 때 주주들이 있으면 반대를 해요. 뭐 중요 이슈가 있다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주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비상장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맘스터치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트위터 인수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트위터 이거 안 사도 발언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상장 기업이면 매 분기 실적 압박이 있고 뭐 주요 의사결정, 뭐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공시 의무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SEC한테도 알려줘야 주주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뭔가 18년 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이건 실패했겠죠. 뭔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머스크는 자산 증식도 좋지만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했던 거죠. 보호의 수단으로 트위터를 사용을 할 텐데 비공개, 그러니까 후원하기는 지금도 이미 돼 있어요. 기능이 탑재가 됐고 비공개 기능까지도 추가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후원하기 기능은 2021년 9월에 일단 비트코인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추가가 됐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더리움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 이걸 추가가 됐을까?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은 이런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부자들은 정부, 세금 이런 거 인플레, 전쟁 대비 너무 무섭죠. 내 재산을 다 뺏어가는데 그리고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비공개 지갑 그러니까 자산 보존 수단이 필요한 건데 그걸 저는 트위터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상장 기업이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기능을 넣을 수 뭐 있네 마네 하는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갑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갑을 넣었다는 거는 뭐 코인으로
내 자산을 이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미래 자산 한번 도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내 이제 재산을 보호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럼 반론도 제기할 수 있겠죠. 트위터 인수의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뭐 혹자는 민주당이랑 바이든을 제거를 하겠다, 이래서 언론을 뭐 통제해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이건 과정이에요. 직접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또는 뭐 코인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코인을 너무 좋아하고 뭐 트위터를 좋아하고 뭐 이래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코인을 진짜 사랑하는 머스크라면 진짜 코인 만들고 사장님을 했어야죠. 이거는 코인은 그냥 수단인 겁니다. 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하고 싶은 말을 뭐 기존에는 못했냐, 지금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트위터 인수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산 증식 및 자산 보존 수단으로 코인과 SNS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자산 증식에는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도지코인을 뭐 결제를 한다든지,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이 트위터를 통해서요. 트위터에 뭐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든지, 테슬라를 통해서는 뭐 조금만 사도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분기마다 공개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레딧으로 뭐 트위터를 활용한다든지, 공매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이 제2의 레딧, 주식 플랫폼이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정치 고문 후원을 할 수도 있죠. 이건 좀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비공개 지갑을,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야 내 재산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머스크가 내 거 하려면 힘드니까, 정치금 후원을 하려면 비공개로 하겠다, 누구 허락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정치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 이제 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주위에 부자들한테 이 비공개 뭐 지갑을 뭐 팔 수도 있겠죠. 비공개 후원하기 버튼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산 증식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요거까지는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자산 보존과 해지 방어 수단으로 코인, 그리고 비공개 플랫폼이 필요하다. 비공개 후원하기 플랫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일론 머스크는 되게 머리가 좋고, 결국은 이걸 포기하지 않을 텐데, 트위터 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돈 지키고 내 돈 방어하려는 수단으로 코인도 이용하고 이 트위터도 이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떨까? 이거를 2박 3일 동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죽기 싫겠죠. 이 세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내 자산을 보존하고 싶을 거고. 그래서 그 뉴럴링크, 그 뇌 인식에서 뭐 불로장생도 한번 꿈꿔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이런 자산을 끝까지 보존하는 수단으로 또 써도 트위터를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뭐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니면 무릎을 탁 치셨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한번 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